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쌍끌이어선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서해바다에서 매일같이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흉기로 무장한 중국 어민들이 날뛰면서 우리 해경들이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실 정비가 드러난 한빛원전 2호기와 관련해 오늘 3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광주 전남에서 민중야학과 노동야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들불야학 네터가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조선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구 경영진 추천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명운동과 법적 대응에 이어 학교 밖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흉기로 무장한 중국 어선, 이를 단속하는 우리 해경. 쌍끌이어선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요즘 서해바다에서는 매일 전쟁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우리 측 경제 수역을 넘어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마치 갑옷처럼 선체 양쪽에 1m 높이의 커다란 철판을 둘렀습니다. 철판 위엔 쇠창살까지 달아놓고 마치 전투라도 벌일 태세입니다. 해경이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합니다. 중국 어선은 흉기를 들고 있어! 해경의 단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헬기가 저공비행하며 강한 바람으로 압박하고 경비정에서는 쉴 새 없이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중국 선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해경 단속요원들이 아슬아슬하게 어선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 위쪽에 또 쇠 창살을 갖다가 굉장히 날카롭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넘는 과정에 등선하는 과정에서 지금 옷이 찢어지거나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은 불법 조업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쌍끌이어선 조업 시작과 함께 해경이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중대형 경비함 32척과 항공기 5대, 특공대 수십 명을 투입해 이틀 동안 중국 어선 10척을 단속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로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싹쓸이 조업을 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져 해경 한 명이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경 부상자는 올해 15명째입니다. 우리 바다를 넘보는 불법 외국 선박들에 대해 우리 해양경찰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양 주권을 소유해 갈 것입니다. 올 들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은 모두 123척. 해경은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 선원 52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부실 정비가 드러난 한빛원전 2호기와 관련해 오늘 3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오늘 낮 영광군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열리는 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2차 특별위원회 때 결정된 안전성 검사 방안을 언제 시행할지 여부와 원자로 가동 중단 시점, 평가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가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회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겪으며 광주의 대부로 불려온 윤공희 대주교가 주교 서품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언론과 합동 인터뷰에서 윤공희 대주교는 5.18 가해 세력을 용서하되 정의에 대한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1963년 주교 서품을 받은 윤공희 대주교는 1973년 광주 대교구장으로 임명된 이후 2000년 사목직을 은퇴할 때까지 사반세기의 세월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중 80년 5.18 민주화운동은 윤 대주교에게 가장 아픈 시련이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5.18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뒤 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후 윤 대주교의 사목 생활은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바쳐졌습니다. 자기의 자유와 이것을 완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념과 그런 방법으로 민주사회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교 서품 50주년을 맞은 윤 대주교는 5.18을 계속 감정적으로 품고 가지 말고 가해 세력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에 대한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며 최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는 천주교의 시국선언도 정의에 대한 요구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용서와 진정한 용서와 또
또 정의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 정의를 세우기 위한 그것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에 사제 서품을 받은 윤 대주교는 포로 수용소에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주교가 돼서는 광주의 대부를 자임하며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윤 대주교는 지금까지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아왔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들불야학 예터를 5.18 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들불야학 예터는 광주 전남에서 민중야학과 노동야학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곳이자 5.18 당시 고 윤상원 열사 등이 투사 회보를 제작했던 공간입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5.18 당시 옛 전남도청에 있었지만 지금은 농성광장에 옮겨져 있는 시계탑을 본래 자리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서민에게 징수한 과태료가 최근 2년 사이에 3.5배나 급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부자 감세를 메꾸려는 서민 쥐어짜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3살 전모 씨는 지난 3월 새벽에 불법 주차 단속을 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새벽 1시쯤 이를 보기 위해 차를 잠깐 주차해뒀는데 경찰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끄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게. 평소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보면 단속도 거의 그 시간대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요즘 최근 보면 밤에 그렇게. 구청이 아닌 경찰이 직접 스티커를 끊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올해 광주에서 유난히 두드러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 주요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적이었던 경찰이 갑자기 단속에 열을 올린 겁니다. 경찰한테 단속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전에? 처음이에요. 지난해 광주 전역에서 겨우 180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던 경찰은 올해 9월까지만 9천여 건 가까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1년 사이에 50배나 급증했습니다. 구청과 합동 단속한 것까지 포함하면 4만 3천여 건에 이르고 시민이 내야 할 과태료나 범칙금은 1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 단속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주안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또 불법 주차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교통 기초질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질서가 물러나다. 그러나 경찰청 전체로 봐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0년 4천억 원에서 올해만 벌써 1조 6천억 원 규모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을 포함해 정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부과한 과태료 징수 결정액 역시 최근 2년 동안 3.5배 늘었습니다. 부자 감세로 유발된 그런 세수 부족을 과태료 징수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상위 10대 재벌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법인세는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전망으로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원가량 덜 거쳤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세수 부족의 주범인 법인세를 더 걷기보다는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 혜택을 받아온 강모 씨는 얼마 전 3년 전에 소득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원래는 소득이 없는 줄 알고 제가 부양가족 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득이 발생한 걸로 돼가지고. 광주의 모 법인의 경우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5년치 연말정산 부당공제 대상으로 20여 명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상 1년치에 한해 몇 사람만 추려서 양도소득세와 근로세, 기부금 등을 표본조사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부당공제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5개월은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의 지시로 법인 산하 근로소득자들의 5년치 연말정산의 부당공제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당공제 혐의가 짙은 상위 5%의 법인만 추려 조사했던 예년과 달리 이번엔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그 상위 5% 비율이 많은데 올해 업체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전망과 기업 우대 정책으로
지난해보다 6조 원의 세금이 덜 거치고 줄어든 세수의 63.8%가 법인세입니다. 하지만 내년 법인세 중과율은 겨우 0.1%고 소득세 중과율은 9%로 잡아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1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정부가 법인보다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 당분간 서민들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동양그룹이 정관계와 법조계 인사를 무더기로 영입해 로비 통로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양시멘트와 동양증권 등 9개 계열사에 유력인사 41명이 임원과 사회이사, 고문으로 배치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과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 본부장 등이 무더기로 영입됐다며 이들이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로비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장기간 파행을 빚고 있는 법인 이사회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구 경영진 추천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명운동과 법적 대응에 이어 학교 밖 가두행진까지 나섰습니다. 정혁팔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 밖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 임기가 만료된 조선대 이사들이 물러나지 않고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데 따른 파행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이사회가 골속 중인 이사 1명 자리에 구 경영진 측과 가까운 총동창회장을 선임하면서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 경영진의 복귀를 우리의 피와 땀과 생명을 다 바치더라도 우리는 저지해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실 점거 농성과 함께 이사 선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결국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또 교육부에 총동창회장의 이사 승인을 허가하지 말 것과 차기 이사회 구성을 강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찌 총장보다 동창회장이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80년대 극심한 사학 분쟁을 겪은 뒤 20여 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 2010년 가까스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던 조선대학교. 임기가 만료되고도 물러나지 않는 일부 이사들 때문에 다시 극심한 학내 갈등과 함께 구체제로 되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수입쌀의 국산 둔갑 판매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750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된 건수는 130여 건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도로에서 63살 유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70살 김모 씨를 치어 김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윤 씨가 어두운 밤길에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각종 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금 사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심의 절차가 부실하다 보니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농업발전기금 가운데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농업 관련 연합회 3곳이 대부분의 보조금을 기금에서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배분을 심의하는 위원회에는 이들 3단체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16개의 기금, 연간 1,100억 원 이상을 운용부서가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척, 기피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제주도와 광주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석 결과 각 실국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심의의 60%는 형식적인 서면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해서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이해관계인이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이래 명령 규정을 두었으나 기금 운영 공정성을 저희가 우려하는 위원은 명령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조례 개정을 서둘러서 제척과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해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남구청 신청사의 임대 위탁 계약이 남구에 불리하게 맺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 남구의회는 8명의 의원으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광주 남구가 맺은 임대 위탁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계약 과정에서 위험 부담과 상환 책임 등이 모두 남구의 책임으로 된 경위와 총수익 예측 근거를 조사하고 최근 신청사에 대형마트 입점 논란이 된 조례 개정 배경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330여 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공립교사가 20개 과목에 333명, 사립교사는 2과목에 2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서근무 희망교사는 별도로 모집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시험부터 교육학 객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시험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채소 위주의 건강식단을 만들고 조리에 시식하는 어린이 그린 캠프가 열렸습니다. 호남대학교는 광산 지역 유치원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마트 채소 장보기 행사를 마련하고 어린이에게 균형 식단의 중요성을 알리고 채소와 야채 식단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채소 장보기와 채소 도장 찍기, 채소 요리 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순 사건 65주기를 맞아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산 넘어 산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건 지난 2001년. 전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발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12년 만인 지난 2월 민주당 김성건 의원이 16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여순 사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유령매역 조성과 유령탑 건립 등의 추모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소위심사에 올라가 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여순 사건과 유사한 법안이 6개나 상정된 데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체를 진상규명하는 통합법안도 올라와 통합심사 움직임이 더 큽니다. 통합법에 여순 사건이 거기 n분의 1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순 사건은 좀 큰 사건이고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별개의 법으로 다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은 제주도민들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노력과 문제 제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순 사건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순천 시민단체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 조례가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더불어서 향후에는 이를 위해서 이번 결의문 채택을 전남 동부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전체의 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 사건. 65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특별법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호남 지역 사회가들과 중국 광동 지역 사회가들의 19번째 작품 교류전이 금남로 사가역 메트로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서법예술연합 호남지회가 마련한 한중서법 교류전은 지난 1993년 1회 전시가 개최된 이후 해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두 지역의 사회가 150여 명이 참여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양림동의 예술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굿모닝 양림축제 전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양림동 515 갤러리에서는 고 배동신 화백과 한의원 작가 등 양림동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양림동 예술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하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직공원과 ON 기념각 등에서 음악회와 영화제가 시작되고 정추선생 아카이브전과 양림동 사진전 등이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